네, 안녕하세요. 웨이리치의 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년 2인자의 반란, LG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야, 기업 톱3 대박 하면은 바로 LG, 삼성, 대우였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야, 기업 톱3 대박 하면은 삼성,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도 아니야. 네, 좋은 기업인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 만년 2인자 혹은 조금 대표적인 그런 대형 기업들 사이에서 되게 관심을 못 받았던 LG가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물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20년 전보다도 못 미치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지주사인 LG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LG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왜 주가가 올랐냐 보니까 실적이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경제가 다 셧다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5%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이 PER,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이 수치 또한 좀 낮은 편입니다. 9.9예요. 일반적으로 8에서 12 정도를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이런 PER이 이런 안정적인 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한 우리가 아는 기업들, 조금 이름을 날렸다 하는 기업들은 다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경쟁사인 삼성이랑 비교해보면 삼성의 지주사는 사실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PER이 18, 그리고 SK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PER이 36 정도로 LG는 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새는 이런 PER이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릴 건덕지가 없는 기업보다는 이게 얘가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었구나,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빛을 못 봤구나 하는 그런 올릴 건덕지가 있는 그런 기업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서 LG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첫째, 잘 키운 자식들 덕분입니다. 바로 자회사 덕분이에요. LG의 자회사가 LG화학, LG생활건강, 그리고 요새 조금 열일하고 있는 LG전자까지 있는데요. 이 세 회사의 지분을 약 합쳐서 한 30% 정도 지주사인 LG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회사가 잘 나가니까 이 지주회사도 어느 정도 덕을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LG의 자식들인 애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하고 약간 공판이 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영업 비밀을 들고 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SK가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LG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LG화학의 좀 배터리 시장에서의 파워를 한 번 더 입증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배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이 좀 위축될 거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1위, 시장 점유율이 1위 5위, 7인가? 1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술력 부분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LG화학이 꽉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역시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도 되게 높은 기술력을 들고 있기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러면 즉 LG화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LG 역시 그 덕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100% 넘는 그런 상승을 한 거죠. 그 다음 자식인 LG생활건강을 보겠습니다. 얘네는 정말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필수 소비재의 힘입니다. 저도 이제 다운이랑 이제 테크 없으면은 빨래를 못해요. 자, 근데 얘네가 필수 소비재만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짰어요. 그리고 이 LG 생활건강의 매출을 톡톡히 책임져 주고 있는 건 바로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화시켜서 명품 화장품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즉 매우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효과. 우리가 비싼 걸 보면은 왠지 더 사고 싶듯이 주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좋은 전략, 현명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을 그대로 LG전자가 쓰고 있어요. 바로 시그니처 가전 제품 라인인데요. 얘는 프리미엄도 아니에요. 초프리미엄이라고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고급 가전 이런 브랜드를 내세워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매출이 딱 이 가전 사업부만 봤을 때 5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대 가전인 월풀이 43억 정도인 거를 봤을 때 이 LG전자가 꽤 많이 선방한 걸로 알고 있죠. 이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신기하게도 휴대폰 매출은 많이 줄었는데 TV 소비는 이 집콕 생활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왕 살 거 좋은 거 사야지 이런 심리가 있는지 저가형 TV보다는 좀 프리미엄 또 좋은 화질의 좋은 TV를 좀 사겠다라는 심리가 높아져서 그래서 TV 매출이 상당히 이 경기 대비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시네빔이라는 신제품을 LG전자에서 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고급 프로젝트 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불을 끄고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불을 켜고 봐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 빔이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쏠 데가 없네. 방에 쏠 데가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 LG 전자의 아픈 손가락 맨날 적자내는 이 LG 디스플레이 얘네만 조금 해결이 되면, 즉 LG 스마트폰이 조금 더 인기가 좋아지면은 저는 LG전자도 좋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아직 이런 LG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리스크를 들고 있는 LG전자보다는 이 지주사인 LG에 좀 더 집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에는 이 아들들, LG 아들들 때문에 이제 LG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종속회사, 자기 안에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세포회사? 어쨌든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종속회사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LG CNS인데요. 딱 요새 시기, 요새 트렌드에 걸맞는 기업이에요. 바로 한동안 핫했었죠. 이 스마트시티.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ICT 쪽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까지 정부에서 부산과 이제 세종시에 5조를 투입해서 스마트시티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작 설계를 맡을 기업, 민간 기업을 선별하려는데 이 세종시, 부산시 모두 LG CNS가 참여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물론 LG CNS만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이제 KT, 그다음에 현대차도 참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쟁사가 쟁쟁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입니까? 경력 우대 사회잖아요. LG CNS는 이 스마트시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 경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여러분 T머니 아시죠? 이 서울시에 있던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시켰던 그 시스템, 이거를 LG CNS가 맡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교통 ICT 인프라 부분에서도 꽤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이미 시티 허브라는 이제 시티 통합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UCT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약간 이전 단계를 이미 수주를 맡아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판교라든지 판교 UCT, 서울 마곡 UCT, 또 인천 청라 지금 UCT 이거를 다 LG CNS가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UCT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언택트에 폭발적인 관심이 몰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고 또 이제 5G 시대에 맞춰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이제 정보를 봐야 되고 나는 사람들과 비대면 하더라도 네트워크 상으로는 무조건 연결이 돼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스마트시티 수주권을 LG CNS가 따낸다면 이거는 지주사인 LG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미래 도시 건설에 있어서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수주권을 만약에 LG를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 주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LG의 반란이라기보단 뒷심, 이 끈기에 대해서 한 박수를 좀 쳐보면서 이 LG가 벌이는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LG의 이 자식들이 벌이는 신사업들에 대해서도 살짝쿵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때 그 중에서 하나의 정보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럼 안녕.